자세히 설명해주지 마.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네가 오지랖을 떠니까 콜수가 떨어지는 거야. 콜수를 많이 받으면 월급을 올려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할 게 무엇이다라는 게 상담을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담이 너무 길어져요. 그걸 대답하는 순간 저는 부진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공기관에서 민원에 대한 업무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그러는 게 과연 정상인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10일부터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투쟁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비난 댓글이 넘쳐납니다. 그런 댓글을 보고 있자니 꼭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은 이미 특권적인 인생들 간의 경쟁일 뿐입니다. 그 바깥에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수많은 탈락한 인생이 있습니다. 수많은 패자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이런 사회 시스템은 잘못되었고 바뀌어야 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고 그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멀리 퍼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민간 위탁에서 질 낮은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봅시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쭤보고 싶어요. 어딘가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상담사가 어떻게 저에게 상담을 해줬으면 하는지, 그 태도가 어땠으면 하는지, 저는 항상 어디에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잘 이해를 못해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이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으면 한 번 더 짚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일하는 환경에서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고 그 다음 년, 제가 11월에 입사를 한 거라서 겨울 지나고 그다음 이제 아마 늦봄이나 초여름쯤이었을 거예요. 11개 센터가 엄청나게 경쟁을 해요. 같은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가 상대적으로 콜수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느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그날 하루 콜 수 중에서 하위 20%한테 딱지를 붙여줬어요. 근데 이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위 20%인 거예요. 누구나 다 어디든 20%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다 딱지를 붙이고 있는 거야. 제가 그 딱지를 3장까지 붙이고요. 붙일 데가 없어서 책상에 늘어놨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첫 번째 딱지는 귀엽게 붙어 있었어요. 붙여 핸즈업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3번째 딱지가 기억이 나는데, 더 노력할 수는 없겠니?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쯤 되면 사람이 나는 잘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럼 저도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20%에서 좀만 벗어나면 일단 떼준다고 하니까, 일단 불쾌하니까요. 너도 나도 내가 저 딱지를 붙이구나, 제가 어제 하위 20%구나, 2개가 붙어있으면 아이고 어제도 20% 오늘도 20%였구나, 신입인 걸 아니까 다들 이해는 해주겠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자괴감이 드니까,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했죠. 아침에 조기 출근해서 내가 즉시 답변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나 싶어서 업무도 엄청 많이 팠고요. 점심시간 반납하고 그 시간에 밥 대충 먹고 컵라면 하나 후루룩 마시고 업무 팠고, 그래서 물어보면 다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찾아보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말하는 것도 제가 적합하지가 않아서 뭔가 발음이 부족한 게 있어서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나 싶어서 제가 상담했던 녹취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서 좀 발음 부족한 것도 확인을 했었고,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꿔봤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균 콜이 120콜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신입들이 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일을 진짜로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보통 140 이상이었어요. 그렇게 심지어 180, 200콜까지 받는 분도 있었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이거 꼭 얘기하라는 거 다 얘기하면 절대로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나올까 물어봤어요. 언니, 선배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여러 명에게 여쭤봤는데 결론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건 그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지 마.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네가 오지랖을 떠니까 콜수가 떨어지는 거야. 저는 이 고객님이 내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싶어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가상기사를 발행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나 보험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너무 힘들대. 그러면 살짝 봐줄 수 있잖아요. 이분 혹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근데 대답하지 않아요. 그걸 대답하는 순간 저는 부진해요. 그러니까 3분 1 빠르면 2분이면 끝날 수 있는 콜인데, 가상계좌 콜이라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순간 5분이 넘어가는 콜이 되고 10분이 넘어가는 콜이 돼요. 다 물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공기관에서 민원에 대한 업무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그러는 게 과연 정상인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되물었죠. 그렇게 일해도 되는 거냐?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안 되지. 바람직한 게 아는 건 맞아. 근데 너 그렇게 하면 네 월급 얼마인데? 너 그렇게 일할 수 있어? 그럼 월급을 받아야 일을 계속 할 거 아니야.
그거 안 할 거면 그만둬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용역 하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담의 현실이에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고요. 쌀쌀맞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친절하면 2개, 3개 물어보실 거거든. 내가 쌀쌀맞으면 하나 더 난 조금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확인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친절하면 물어보겠지 그분이. 안 친절하면 안 물어볼 거거든. 그렇게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먼저 말씀하셨던 게 뭐 정보나 뭐 이런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담사도 개인 양심이 있으면 잘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니들이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거기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받아야 되는 상담을 못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처음부터 냉정하게 콜을 받았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보이는 걸 안 알려드렸을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선배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처음부터 그랬겠네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상담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상담이다 이렇게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실제 그런 역할보다는 하청업체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상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내가 이 사람이 전화하신 이분에 도움이 되고 싶은 상담을 하고 싶었었는데 실정은 그러지 못했구나. 이 부분이 참 많이 괴롭더라고요. 보험료를 이제 자동이체를 해야 되겠다. 체납보험료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전화하신 분들, 그 사람들은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소득도 없는데 압류된다고 예고장은 왔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럴 때 전화를 빨리 끊기 위해서 가상계좌 안내해드리고 자동이체 신청하고 이거 보험료 이제 내야 되는 거기까지만 상담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한테 피부양대로 올려놓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그러려면 서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 통화가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좀 많이 괴롭더라고요. 저희는 전화를 하는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직접 고용이 된다면 고객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상담원이 되고 싶습니다. 업체들이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단에서 원하는 성과를 내줘야 돼요. 그들도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순위 경쟁에서 위에 올라가려면 업체들이 상담사 한 명당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챙겨가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 상담 인원만 100명이 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냥 뚝뚝 떨어지는 회사예요.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전문성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럼 그 1000만 원을 버리고 싶지 않죠. 어떻게든 쥐어짜야죠. 그러다 보면 공단에서 우선시하는 실적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대표적인 게 전화 콜수입니다. 상담 건수가 몇 개나 되느냐. 그러면 상담사들에게도 그걸 강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만 안내하면 우리가 너네들 평가할 때 차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기준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는 콜수를 많이 받으면 월급을 올려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할 게 무엇이다라는 게 상담을 오래 하신 분들을 입장에서는 보입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이걸 물어봤지만 너에겐 이거보다 이게 더 필요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상담이 너무 길어져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분에게 이해시키는 것부터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할 시간이면은 4-5콜 더 받아요. 그럼 내 월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내를 못 하는 거예요. 양심을 팔고라도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안내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더 있죠. 그렇게 해서 나의 양심을 팔아서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전화를 많이 받아서 내 월급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일을 해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더 받은 거면 회사에서 그만큼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객센터는 상대평가를 하거든요. 등수를 나눠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등수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그럼 내가 올라갔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동지가 월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간 사람은 우리 월급 받고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거든요. 전화도 열심히 받아야죠. 양심을 더 팔아야죠. 어떻게든 전화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기할 것도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먼저 양심 팔았던 사람이 월급이 내려가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뭐 100콜과 110콜을 받았다 치죠. 그러면은 110콜 받은 사람이 월급이 더 많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됐냐? 150콜과 160콜. 상담 건수는 업무 강도는 수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거의 2배 이상 노동 강도가 세지는 거거든요.
정말 쉬지 못하고 정말 죽어라고 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월급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들끼리 서로 죽여라 살려라 하게 만들어 있는 이 구조는 정말 잘못됐고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반결합해